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장기 투자의 경험을 제대로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간단하게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해 가면서 그 공포감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9%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38%가 하락을 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한 주의 시작을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나마 부분적으로 기술주와 소비재, 산업재, 소비자 방어 부분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이나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기초소재 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쟁의 공포가 겹쳐지면서 시장의 공포도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수치인 3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혼잡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한 기업들이 다행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지 못했던 실적을 내보인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와 페이팔만 상대적으로 다시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모두 하락한 모습입니다. 반도체도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에 해당하는 SMH ETF는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2차전지 등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하락을 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똑같이 하락했던 반도체나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초대형 성장주에게 투자하는 MGK ETF만 소폭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모든 대표적인 ETF들은 하락을 하고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반등을 노린 분야들이 있기는 하지만 변화를 줄 만큼의 변동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1등 테마의 기업에게 투자하는 MVPS ETF는 오히려 시간의 장에서 마이너스 1.26%가 더 하락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클라우드 테마의 ETF들이 그래도 선방은 한 것 같고요. 사이버 보안 분야 역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테마의 보츠 ETF가 무려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마무리가 된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물과 관련된 테마의 ETF 두 개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쟁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여전히 유가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유 테마의 ETF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ARKK ETF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ARKK ETF를 공매도하는 ETF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ARK ETF들이 전부 큰 폭의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물테마 ETF인 FIW ETF가 3.63%나 더 크게 오른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은 일부 소비재 테마의 ETF 2개만 상승을 했고요. 모든 주요 ETF들은 하락을 하고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시간의 장에서 역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장된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전일 종가보다는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현황으로 살펴보면 장 초반 개인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의 흐름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장 후반에는 좋은 흐름으로 변화하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1200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8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환해지가 안 된 해외 추종 ETF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현재 좀처럼 전쟁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최대 이슈는 단기적으로 당연 전쟁입니다. 전쟁이 정말 발발할 거냐 아니냐가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단기적인 이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곧바로 회복할 거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쪼록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시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는 지금은 방어주를 사야 할 시기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기에 따라서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제가 투자 중인 좋은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저 더 싸게 적립식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량을 모아나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모은 수량은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그만큼의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싼 주식들이 널렸다며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원인이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보다는 LG엔솔의 신규 상장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고조가 되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하락을 했다는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국내 증시는 저평가를 받아왔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에 비해서 투자하기 참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르면 2024년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도 점점 더 투자하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과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기 바빴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이던 미국 주식이던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꾸 팔았다 샀다 하는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들은 결코 투자에 대한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개인들이 공포를 이겨내지 못해서 팔아버린 주식들과 팔고 나서 다시 저점에 들어가면 이득이라며 타이밍을 노려보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돈 많은 부자들이나 정보에 앞선 기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재빠르게 한 번씩 싸다고 하면서 사가죠. 그렇게 부익부와 빈익빈은 더 커져가는 거고요.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들은 똑같이 타이밍 매매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손해보기 바쁩니다. 그저 항상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에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남들에게 내 자산을 옮겨주는 투자자가 아니라 반대로 옮겨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며 지나왔는데요. 지금은 전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조용할 날이 없는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이유로 인해서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는 주가는 오히려 내 자산을 평소보다는 더 높게 늘릴 수가 있는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로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여윳돈이 있다면 여윳돈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를 더 할 뿐이고, 여윳돈을 다 썼다면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활용해서 한 주라도 더 싸게 사면서 수량을 모아가려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매도해버린 좋은 주식들은 결국엔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진 투자자들이나 부자들이 주워 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역시나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한 정확한 투자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투자에 항상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의 시간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저녁에 올라갈 국내 시장에 마무리된 정보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